네, 오늘 시장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마감까지는 어떻게 종목들이 달리고 있을지 동시효과 구간에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부터 보실까요? 오늘 코스피 예상지수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0.17% 정도 하락하면서 2,329포인트 정도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하락 전환됐다가 다시 한번 오름세 기록했다가 12시 구간부터 꺾이고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상지수도 일단은 하락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승인데요. 강보합권 정도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704포인트 선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 시장 한 차례 빠졌다가 올라온 뒤에는 꾸준하게 상승 탄력을 유지했는데 결국에는 탄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급적으로도 코스피와 코스닥 그래도 분위기 차이 만들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일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점차 매도세를 키워나가면서 현재는 1,500억 원 넘게 팔자세로 관측이 됩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이 물량들을 모두 흡수하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면에 약상끌이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매수 탄력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시장에서 선물도 이렇게 외국인 매도가 좀 커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최근에는 또 종목별 장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별 예상 마감가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쪽에서 먼저 좀 살펴보시면요. 마지막에 좀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일단 하나제약 좀 눈에 띄고 있는데 결국에 중국의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기약 품귀 사태에 대해서 하나제약 같은 경우 감기약의 국내 생산 원료의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상당 부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파마홀딩스 바로 따라오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상당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광토건도 막판에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3조 8천억 원 규모의 GTX-B 노선의 민자 사업 사업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실상 선정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컨소시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이 남광토건이 함께 좀 포함이 됐고요. 건설 투자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시세 반영하면서 13% 정도의 상승 앞으로 마감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사실 상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이 동부건설 우선주 한 종목 그리고 한국의 앵콜유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만 두 가지만 그렇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 그래도 상한가로 마무리 앞두고 있는 종목이 세 종목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신라 SG인데요. 대표적인 품절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양지이사를 포함해서 품절주들이 함께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오르면서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11,100원 선에서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에서부터 상한가 크게 기록을 해줬던 코이즈 이 종목 역시나 3,450원 부근에서 상한가 마무리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메가이시스입니다. 이 종목 호흡기 관련 종목으로 코로나19 테마가 막 창궐을 할 때 이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의료 대란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데 호흡곤란 환자들에게 지급될 산소 호흡기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메가이시스가 이 부분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장 함께 오르고 있고요. 동반해서 오르는 종목 메디아나 체크됩니다. 8% 정도의 오름세 기록하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통틀어서 하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은 없는 상태고요. 계속해서 좀 오늘 오르는 테마주들 위주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쪽에서 화승 엔터프라이즈 함께 올라와 있는데 의류주들도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간밤에 미국장에서 이 나이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나이키 같은 경우 월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분기 매출도 좋았고요. 재고 같은 경우에는 역시 늘었지만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85센트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64센트였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상회한 그런 주가 흐름 기록했습니다. 네, 제약 종목들 많이 체크를 해드렸는데 일동제약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과 시오노기 제약이 공동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죠. 조코바 같은 경우에 일본 쪽에서는 허가를 받았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식약처가 어느 정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설이 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동제약 주가도 오늘 좋은 흐름 기록했고요. 오늘 제약 종목들 상당히 좋습니다. 국제약품도 오늘 오름세 기록하면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양약품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또 식품주들 꾸준히 고개를 드는데 동원 F&B 오늘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리온, 풀무원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또 식품주 쪽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쪽 가보시면요.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던 종목들 가운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무상증자 권리락 테마주로 함께 움직였었는데 오늘장 다시 한번 마지막에 상한가에 도달을 했다가 크게 풀립니다. 현재는 19% 정도 오름세만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AT세미콘 역시나 10% 넘는 상승 탄력 기록하는 가운데 오늘 하이로닉도 치고 올라옵니다. 확실히 중국 쪽의 이슈가 좀 큰 폭으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이 자사의 의료기기가 중국 품질의 보증에 인증을 획득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이로닉 역시나 이 의료기기 관련 종목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17% 정도 오른 지점에서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네, 개별로도 부각이 됐던 게 오늘 OSP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전장에서부터 바우와우 코리아를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 막판까지도 어느 정도의 상승 탄력은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대형주들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 포함해서 포스코 그룹주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장으로 보도가 나왔었는데 리튬 호수에 투자를 큰 폭으로 한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리튬 관련한 키워드가 부각이 되면서 포스코 홀딩스를 포함해서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체적으로 포스코 키워드가 묶이는 그룹주들이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 외의 대형주들은 대체적으로 12월 21일 수요일도 이렇게 시장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기대할 것이 좀 없어 보이는데 주변국 증시를 둘러보더라도 그렇게 좋나 싶을 정도로 좀 약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좀 주변국 증시부터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 증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 어제 이슈가 계속 좀 작용을 했겠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장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본은행의 정책 수정 여파로 나타났고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모두 위축시키는 글로벌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니케이는 마감됐는데 0.6% 하락한 26,387엔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위쪽으로는 26,616엔까지 올라갔었고요. 69엔까지 올라갔었고요. 이렇게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네, 일본은행 측이 물론 불은 끄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 상한선을 올린 게 이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아쉽게도 초저금리 정책을 벗어나는 신호로 계속 해석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막판에 조금 더 빠지게 되면서 이렇게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 증시는 조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네요. 현재 상하이 지수 약보합권으로 거래되고요. 심천 종합 지수 0.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그래도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출발을 하는 그런 흐름도 나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쪽도 전강 후약의 모습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여전히 악재를 좀 안고 있죠. 일단은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큰 키워드가 되겠고요. 의료 체계 자체가 지금 많이 붕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호흡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었고 감기약 관련 테마주들 여전히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계속 의료에 대한 부분들, 의료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중국 증시도 지금은 하락 쪽으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 가지 소식을 더 보시면 세계은행 측에서 이날 올해 중국의 GDP 전망치와 좀 관련해서요. 지난 6월에 제시했던 4.3%를 2.7%로 대폭 낮췄습니다. 어제 나왔던 소식이고요. 내년도 전망치가 8.1%에서 4.3%대까지 하향 조정이 돼서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올해와 내년 수치 모두 이 중국 당국 쪽의 목표치 5.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물론 내부에서는 좀 괜찮을 것이다 이런 흐름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증시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하락권의 상하이 종합지수 그리고 심천 종합지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홍콩 쪽은 오늘 반등을 주긴 주네요. 일단은 강보합권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원달러 환율 시장 가보시면 오늘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하락으로 좀 진행이 되고 1290선 하회하는 흐름을 좀 기록하다가 지금 마감가가 나왔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3원 90전 내렸습니다. 1285원 70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후장에서도 여전히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2시 구간 변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마감가와 비슷하게 1285원 수준에서 거의 비슷하게 중반대를 유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좀 둘러봤고요. 이와 더불어 원달러 환율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국내 시장은 어떤 모습 보였을지 시황센터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관망세를 연출했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반발 매수세에 상승하면서 양시장 나란히 오름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양시장은 끝내 엇갈린 방향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0.19% 하락했습니다. 4.34포인트 내렸고요. 종가는 2328.95포인트에서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랜만에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탄력을 줄였습니다. 2340선에서 출발했지만 2320선까지 밀리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였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2340선에 대한 반등 시도 나왔지만 뒤로 점차 밀리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232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는 나왔고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늘 등락을 반복하다가 60일 이동평균선 지지받으면서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 크게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이 1183억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매도를 했고요. 이어서 개인 쪽으로도 장중에 순 매도로 전환하면서 740억 가까이 순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으로 사들였는데요. 오늘 기관 쪽에서는 1837억 가까이 순 매수세를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락 업종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 가장 크게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1.2% 가까이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화학 업종이 0.48% 내린 가운데 비금속 광물 섹터 비슷하게 내렸습니다. 그 뒤로 제조업종과 건설 섹터가 나란히 약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경기 방어하는 소비재 쪽으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음식료품 업종 4% 가까이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그 뒤로 섬유회복 업종과 전기가스 업종이 경기 방어주로 오늘장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뒤로 중국발 수혜받으면서 의료정밀 섹터가 1.8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세를 주도하면서 철강금속 섹터 1.1%대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총 상위주들 대체로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셀트리온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이 오늘 1.13% 상승하면서 17만 9,500원으로 홀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는 81만 8천원을 형성하면서 소폭의 내림세를 연출했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종목, 오늘 삼성전자가 2거래를 연속 빠지면서 1%대의 하락을 연출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5만 8천원에 마감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늘장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도 7만 8천원 선을 지켜줬습니다. 종가는 7만 8천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셋업체들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도세 좀 두드러졌는데요.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오늘장 2.15% 하락하면서 47만 7천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역시 1.7% 가까이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그 가운데 LG화학이 조금 더 하락세를 또 크게 만들면서 62만 원으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63만 4천 원 터치하면서 1.71%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하락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장 0.6%대의 동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 종가는 15만 6천 원으로 0.6%대 하락했고요. 기아 역시 6만 2천 원 터치하면서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네이버와 카카오 다소 좀 잠잠한 흐름을 연출했는데요. 두 종목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이버 종가는 18만 원 선에서 소폭의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카카오 역시 0.1%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상승세를 연출했는데요. 포스코 그룹이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리튬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장 2.31% 상승했고요. 종가는 28만 7,500원으로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실적 기대감 받는 종목들 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네, 먼저 오늘 의류주들 쪽으로 강세가 연출됐습니다. 간밤 나이키가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한 건데요. 전년 대비 17% 증가한 매출을 기록하면서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오늘장 의류주들 동반 상승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12% 가까이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주요 매출처인 아디다스의 신제품 라인 확대 소식에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세실험 역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거란 증권가 분석이 나오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세실험이 오늘장 6% 가까이 상승하면서 16,55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대형주인 FNF 1.82%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종가는 13만 9,500원 터치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인디에프와 한섬 역시 동반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 오늘 음식료품주들 가운데 일부 종목들에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네, K푸드가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방역 정책을 완화하면서 내수 소비 회복 효과에 대한 수혜를 누릴 거란 증권가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오리온의 경우 중국 춘절 효과로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2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리오프닝 본격화의 실적에 대한 추가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장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리온 오늘 7% 가까이 상승하면서 12만 7,500원으로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과 삼양식품, 오뚜기 역시 동반 4% 이상의 오름세를 연출했는데요. 그 가운데 삼양식품이 어제 이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장 12만 8,500원 터치하면서 4.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농심 역시 1.9% 가까이 상승했고요. CJ제일제당 역시 3%대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0.37% 상승했습니다. 포인트로는 2.57포인트 올렸고요. 종가 705.70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출발했지만 장 초반에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세를 연출했지만 70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반등 움직임 나왔는데요. 710포인트에서 저항받으면서 이후로 갈수록 점점 주춤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강버금 구간에서 수급 공방을 벌였고요. 오늘장 소폭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로 마쳤습니다. 오늘 기관이 694억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순매수했고요. 그 뒤로 외국인 쪽에서 362억 가까이 순매수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홀로 팔았습니다. 개인이 980억 가까이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대체로 혼조세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먼저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강세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장 3.2% 가까이 상승하면서 7만 4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1.24% 상승하면서 6만 5,100원 터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HLB 홀로 부진한 흐름 연출됐는데요. 오늘장 1.28% 하락하면서 3만 950원으로 약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부진한 흐름 연출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에코프로 홀로 강세로 마쳤습니다. 네, 동시효과 구간 들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에코프로 BM은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는 99,800원 터치하면서 0.1%의 상승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에코프로가 1.56% 올리면서 11만 7,100원으로 상승 마감한 데 비해서 LNF는 오늘 홀로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1.95% 하락했고요. 종가는 18만 6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동반 상승세를 연출했는데요. 그 가운데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4만 3,250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0.8%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역시 상승했는데요. 오늘장 0.7% 가까이 올리면서 4만 3,500원으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콘텐츠 종목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장 상승했는데요. 5.62% 상승하면서 8만 8,3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 약세에 오늘장 리노공업 역시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0.13% 하락하면서 15만 9천원으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코로나 확산세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오늘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의료기기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네, 의료 인력을 비롯해서 중국 쪽에선 장비와 의약품 부족이 현재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고령 환자에게 지급될 호흡기마저 부족한 상황에 놓이면서 중국 정부에서는 의료 장비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이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수입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의료기기 관련주들 상승세가 유입됐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부족 사태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까지 늘어나면서 원격 진료 관련 종목 쪽으로도 상승세가 연출됐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관련주 가운데 메가이CS가 거래 제한폭까지 상승했는데요. 오늘 종가 7,170원으로 상한가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디아나가 9.6% 가까이 상승했고요. 셀바스 헬스케어, 세종메디칼 역시 6% 이상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주 가운데 오늘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오늘 12% 가까이 상승하면서 5,880원으로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트컴퓨터와 인성정보 역시 6% 이상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유비케어가 4.3% 가까이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영상 콘텐츠주들 쪽으로 상승세가 연출됐습니다. 최근 중국 OTT의 몇몇 한국 드라마 방영 소식이 있었는데요. 중국 대형 방송사인 안후이 위성TV까지 6년 만에 한국 드라마 방영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네, 이제 중국 현지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6년 만에 접하게 된 건데요. 안후이 위성TV는 한알령 발동 이전까지 한국 드라마를 가장 많이 방영하는 방송사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CJ ENM이 오늘장 7.4% 가까이 상승하면서 10만 1,9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 역시 오늘장 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코퍼스 코리아에 이어서 사마 네트웍스까지 5% 이상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사마 네트웍스가 5.4%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